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삼천리라는 기업인데요. 사실 이 삼천리 같은 경우 한창 주가 조작 논란에 휩싸였었던 기업이기도 하죠.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주가 조작 다 차치하고 나서도 이 삼천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업인가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삼천리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삼천리 같은 경우 지금 도시가스 공급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.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. 어떤 사업을 하냐라고 해본다면 도시가스, 그리고 발전, 자동차 판매, 집단에너지 플랜트, 해외 호텔 등등등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매출 비중도 좀 살펴보자면, 매출 비중이 지금 24년 1분기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한 76%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. 발전 부분이 한 13%, 자동차 판매가 약 한 6%, 플랜트 2%, 집단에너지 1%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. 그런데 사실상 지금 도시가스 매출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도시가스 좀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. 사실상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 천연가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. 하지만 이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해도 이 도시가스 기업들이 돈이 많이 버는 구조는 아닙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천연가스를 중동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입을 하게 되고,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도매가로 각 이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팔게 돼요.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를 일정 마진을 붙여서 공급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. 사실 가스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도시가스 가격도 당연하게도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나, 이게 마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. 그래서 마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가치,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. 살펴보자면 지금 2022년에 도시가스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것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.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면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한 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도매 가격도 올라갔죠. 그러니까 사실 가스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도시가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나, 이 마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익을 크게 못 보고 있었어요. 왜냐라고 한다면 이 자료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, 2023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, 매출액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런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낮다라는 것은 결국엔 마진율 때문에 큰 이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.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발전 부분인데요. 이 발전 부분 같은 경우에 S파워라는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잡히고 있어요. 이 S파워 같은 경우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금 LNG 복합 화력 발전을 좀 꾀하고 있는데요. LNG 복합 화력 발전은 쉽게 말하자면 발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류가 다른 터빈을 좀 두 번 돌려서 발전시키는 거예요. 처음에는 LNG 가스를 이용해서 가스 터빈을 좀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요. 그 이후에 고압의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배열 회수 보일러로 유입이 되는데, 여기서 고온의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보일러를 가열시키면서 증기를 생산하죠. 이 만들어진 증기를 이용해서 증기 터빈으로 보내지게 되고, 이 증기가 증기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적으로 일반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의 경우에는 효율이 약 40% 정도인데, 나머지 60%의 열 에너지는 공기 중으로 좀 흩어지게 돼요. 그렇다면 근데 LNG의 복합 발전 같은 경우 75%에서 90%에 달하죠.
그러니까 석탄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서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이 탄소 중립 정책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좀 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해서 앞으로 삼천리가 이 발전 부분의 매출량이 상승할 가능성도 좀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분 구조 관련인데요. 이 삼천리의 주요 지분을 좀 살펴보자면 다 계산해보면 약 55% 정도이거든요. 그런데 삼천리는 조금 특이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. 지금 삼천리 그룹은 이장윤, 그리고 유성현 회장의 동업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, 이 씨가와 유 씨가가 거의 동일한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이 동일한 지분을 나눠 가지면서 현재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게 처음에 이유가 있는데, 처음에 회사를 경영할 때 이장균 회장과 유성현 회장은 서로 약속을 했어요. 동업 원칙, 무조건 지분을 5대5로 유지하자는 약속. 그러니까 주요 의사결정은 함께 의논을 하자라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상 대주주 지분 물량이 나올 걱정은 좀 그나마 덜한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주식 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단 한 주를 장외로 매물로 내놓아도 대주주 지분 매물이 나오려면 서로 의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, 그렇기 때문에 주요 지분을 뺀 나머지 유동 물량이 45%. 이는 달리 말하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삼천리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고요. 즉 다시 정리하자면 삼천리는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. 삼천리 같은 경우 사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라더견 사태 주가 조작에 휘말린 바가 있었죠. 이는 아무래도 이 대주주의 물량이 실질적으로 나오기가 힘들고, 그리고 유동 물량이 적은 형편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무튼 일단 일어난 일이니까 좀 차치하고 나서도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,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상 지금 주가 조작 사태에 휘말리고 나서 상당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부분을 조금 횡보하면서 가격대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. 만약에 이 지지라인을 이탈을 할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몇 퍼센트 하락인지 좀 살짝 봐보도록 할게요. 약한 마이너스 한 80% 정도 하락한 바가 있었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,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